네,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 금지 구역 침범에 대한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이 확정됐습니다.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친명계 내부에서도 당과 분리 대응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이 대표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까요?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실 상당히 특이한 정치 행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기성 정치인들하고 반응이 다르고 논란도 많지만 이재명 대표가 자신하고 관련된 논란에 한 번도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대범하고 전공법을 쓰시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걸 더 자기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기 이제까지 그렇게 반응하셨고 이번 건도 그렇게 나오실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 대변인도 소환 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포토라인에 설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궁금해한 거에 대해서 입장을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고 아마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답변을 하고자 할 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위한 것이냐 여러 가지를 다 통합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우선 다만 지금 성남FC 후원금 문제가 지금 왜 이제서야 이것을 다시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는 것인가. 이것은 그 전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무혐의로 끝난 거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얘기를 다시 하죠. 그때는 경찰이 수사한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혐의는 경찰이 무혐의 내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성남FC에 관련된 부분, 후원금, 그러니까 광고료를 받았던 것이 근거가 없이 불법이었냐? 아닙니다. 불법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 성남FC, 그러니까 구단주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성남시장이 구단주입니다. 구단주의 역할을 조례에도 성남시 조례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조례에 따라서 했던 것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그것도 거기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럼 조례를 어긴 구단주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광고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느냐.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데 다만 왜 지금이냐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건을 우리 대선 전부터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시키게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나왔던 대장동 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연관된 것은 단 한 건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검사들이요 수사 과정에 대해서 또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사에 대해서도 일정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 그런 정보가 그러니까 이제 성남FC에 대해서 다시 시선을 돌리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랬을까? 전 결론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혹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여야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어제 우상호 의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키는 것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요. 정말 국민 보시기에 저것은 분명히 불법이다라고 하면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그럼 구속이 돼야 될 만큼 뭔가 명확한 사유가 있었느냐. 검찰이 이미 다 수사했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전 세계 22개국 그 대통령들의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정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1회인가 2회 정도 꼴등을 면하고 지금까지 계속 22개국에서 계속 꼴등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봤을 때 평가인데요.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랬는지를 봤을 때 이런 이슈를 좀 전환하고자 했던 선택적으로 그것도 전직 검찰 출신이었던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지금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설마 혹시라는 생각은 조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설마 혹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없었구나, 별게 없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당 내부에서도 많이 불란한 상황입니까? 지금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우리가 169명 중에서 일부 의원들에 나왔던 그런 목소리, 일부라는 것은 다섯 손가락에 꼽히지 않았던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인 거고요.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저도 그 방송을 다 들었는데요. 일부트 한 특정 워딩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히려 10월 10일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그 검찰이 출석하겠다라는 부분을 당내, 제가 듣기로는 당내 회의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결백하게 나는 결백하니까 가서 정정당당하게 수사 임하겠다라는 자세는 어쩌면은 야당 대표로서의 자세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의 의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나왔던 목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일단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성남 FC 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경미한 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전제는 성남 FC에 두산에 소원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전에 지금 그 두산에 용지 변경이라는 특혜를 줘서 그게 91년도에 72억에 산 땅이에요. 원래 병원 짓기로 하고 산 땅인데 지금 시가가 1조 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두산에 엄청난 혜택을 줬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용도 변경 건이. 그리고 이게 경찰,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됐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게 되게 논란이 됐던 건이에요.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지청장이었어요. 그래 밑에 실무 검사들하고 부지청장 검사가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이게 혐의가 전혀 없고 무혐의가 완전히 끝난 건이면 이게 다시 거론될 수 없는 거고 일단 이제 저는 이게 가장 경미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남시장의 인허가권 용도 변경과 관련된 권력형 범죄 혐의예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이제까지 계속 그래 오셔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라고 하는 이 발언을 저는 더 심각하게 봅니다. 이거 네. 발언한 사람이 우상호예요. 우상호 의원이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건은 권력형 범죄 혐의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활용해서 인하거권과 용도 변경을 하면서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갔다는 거 1차적으로 가져갔다는 이득만 4천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1,000억을 김만배가 가지고 지금 뭐 사법을 조율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화운동 할 때도요. 이런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없애자고 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범죄 혐의가 없으면 구속영장 발부되기 어렵습니다.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건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니까 전례가 없다. 아니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탄핵한 나라입니다. 이게 권력형 비리 혐의가 지금 그러면 정진상이나 김용이 아무 혐의 없이 뭐 검찰의 탄압으로 뭐 구속이 됐습니까? 그리고 정진상, 김용은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입니다. 권한도 행사를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면 나라를 뒤집어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참 이 참담하고 이 우상호 의원이 망언입니다, 망언. 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뭐 버티다 끌려가는데 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민주화운동 하다 생긴 겁니까? 반정부 뭐 양심수입니까? 이거를 근데 이 양반이 우리 야당 대표니까 이 양반 구속하면 나라를 누가 뒤집는다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이
더군다나 민주화 운동 네. 했다는 걸로 지금까지 4선, 5선 하는 분이 이런 망발을 하는데 이래서 386 대출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추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이렇게 공판 검사가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실 혐의 팩트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도 없는, 그것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서면 조사도 없는 이런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남FC 말씀도 해주셨는데 용지 변경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용도 변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무혐의 났던 부분입니다. 무혐의 났던 부분인데 뭐 이거 다시 검사가 수사한다고 하면 저는 뭐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각 그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대기업을 본인의 지역구에 오게 했을 경우에 이거는 분명히 인허가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도 데이터를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이것이 뭐 구속영장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약간 말씀을 섞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아니고요.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용도 변경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다. 오히려요 여기에서 특혜를 얘기하려면은요. 이재명 당대표와 연관이 있는 실적이 없는 회사를 성남시장이 잘 봐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용도 변경까지 해주면서 뭔가 특혜를 줬을 때 이것이야말로 특혜인 거지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기초단체장 만약께서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본인 지역구에 만약에 오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 하시겠습니까? 뭐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뭐든지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도 그때 성남시장이었을 당시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력형 비리 뭐가 있나요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권력형 비리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요. 조 전 장관 생각이 납니다. 권력형 비리라고 얘기했으면서 검찰이 그렇게 압수수색을 몇백 군데 하면서 했는데요. 지금 결론 난 거 뭐 있습니까? 권력형 비리는 단 한 건도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출석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입니다. 이 대표의 입장 발표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또 부딪히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월 임시국회인데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일단 바로 소집을 하게 되면 이제 1월 9일에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당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좀 방탄국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체포, 구속 수사 1단계까지 아직 안 갔습니다. 그 이제 검찰 수사의 순서가 있는 거고. 근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내지는 체포에 민주당이 동의할 거냐, 이거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방탄국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죄를 졌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됐다, 그러면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같은 범죄를 지었으면 구속돼야죠. 그걸로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할 건 없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건, 이거 원래 사법은 별개입니다. 김건희 여사 건을 가지고 뭐 이거를 물타기 하는데, 첫째는 김건희 여사 건 2019년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김건희 여사 건 주가 조작 사건이 이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무슨 불법이 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이거 개인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표, 제가 혐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혐의는 성남시장이라는 경기도지사라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권력형 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정상적인 논의가 되려면 이게 같은 수준의 거냐, 아니 이게 너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어 이런데 다른 사람도 있잖아, 이 얘기하는 게 이 정상적인 이 우리나라 사법 절차나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의 대응이다. 아니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는 이 두산 용도 변경 건만 아니고요. 지금
검찰 발표나 다른 기록에도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크게 일을 잘한 겁니다. 근데 그 직전에 이 성남 FC 후원금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측근 공직자들한테 수억 원의 성과금까지 나눠준 건입니다. 이게 지금 혐의가 여러 개고 왜 그럼 오래 걸리는데 이게 조사가 안 끝나느냐?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이 수사 협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게 막 시작한 단계고 이거 2년도 더 갈지 3년 더 갈지 모릅니다. 지금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 뭐 제가 밝혀진 게 없다고 이재명의 무죄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이 1월 임시국회가 그럼 왜 열리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왜 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핑퐁 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임합니다. 끝났습니다. 임시국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탄이라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 거고요. 그러면 1월 임시국회가 왜 필요한 것이냐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북한 무인기 이거 무슨 뭐 어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무슨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청문회도 개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국회에서 당연히 질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 법안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리스크 뭐 고금리 가계부채 이런 문제 정무위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1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구정 다음으로, 그러니까 설 다음으로 이걸 미루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견인데 왜 미룹니까? 시급합니다. 그리고 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정조사 특위 후속 조치,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지금 현재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잘못도 가려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것과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준비를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왜 1월 임시국회 바로 하지 않고 왜 명절 다음으로 하자고 하느냐. 솔직히 국회의원들 얘기해라.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금 해외로 뭐 이렇게 연수라든지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십시오,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해외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 당시에서 라이브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동감하거든요.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해외 나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런 현안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야 할 그런 시기다. 굳이 설 이후로 굳이 미룰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실제로 내가 검찰에 나간다는데 무슨 방탄국회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일단 북한 무인기 침범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슈들 또 민생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바로 열어야 된다라는 게 또 민주당의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뭐 내통설까지 또 제기를 하고 이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이게 무인기나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집권한 지 5, 6개월, 7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마치 뭐 윤석열 정부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의 공식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주 의원 건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그래서 아니 국가를 운영하는데 나눌 건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김병주 의원이 육군 대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냐? 하나는 이게 북한하고 내통을 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그게 아니라면 군 내부에서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이걸 뭐 감춘다거나 뭐 조사가 끝났는데 뭐를 은폐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전에 어디선가 되게 한 라인에서 정부가 야당으로 가고 이 야당 의원이 이걸 정부를 공격하는데 특히 이게 이제 대북 방어 태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통설은 넘어갔지만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그거는 부분은 확실하지 문제 제기. 않죠. 이걸 알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육군 대장을 지내신 분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예를 들자면 북한하고 관련돼 있는 우리 국방 태세와 관련된 정보를
되게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고 어디서 네. 이렇게 만약에 그런 뭐 라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할 네.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조 의원은 일단 뭐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병주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우리 언론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부의 그 국방부에서 항적 조사 결과를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도시,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 보면 알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무인기가 왔다 간 것을 선으로 연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기존의 지도만 옆에다 놓고 봐도 이상한데? 이것이 그러니까 서울의 북쪽에 잠깐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용산 근처까지, 용산의 3.7km까지는 지금 우리가 비행 금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인 거고. 언론에서도 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북한의 내통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과 내통할 정보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했으면 그 언론도 북한과 내통한 것입니까? 전 그건 너무나도 좀 아마추어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응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31일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무인기가 왔다. 31일간, 37일간 무슨 우리나라의 하늘을 뚫고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것도 팩트가 전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도에 지금 그때 5월 9일 날 선거가 있었고 인수위가 없이 5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 간 것은요, 그 전입니다. 예? 5월 2일이에요. 5월 2일에 상주에 왔다 갔다. 그리고 발견된 것이 6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가 떨어져서 발견된 것이 6월 9일.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드론 뭐 대응한 것을 이제 창당하지 않았, 그러니까 창당이 아니죠. 그것을 대응하도록 이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뻔히 알 텐데 왜 국민의힘께서는 왜 그렇게 뭐 이상하게 그때 정부 탓을 또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지금은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면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지금 군 당국에서도 열흘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침묵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좀 국민만 계속 불안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을 해서 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 특히 민주당에서는 내각 대통령실 전면 개편을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최근에 뭐 개각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글쎄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입장인데 어떠한 조치가 좀 있겠습니까? 예측을 좀 해볼까요? 아니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인기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왔고 그전에도 왔고 그때는 어떤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왔는데도 몰랐고 나중에 추락하고 나서 알고 그렇다면 이거를 누구한테 정치적인 소재로 삼을 게 아니라 야, 무인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전에 무슨 조치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현 정부 하에 있는 군 담당자들이나 관계자들이 뭘 잘못했다. 이건 다 조사해보고 대책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 그게 그전에 어떤 준비가 뭐 철저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그러고 났는데도 원래 준비하기로 문재인 정부가 원체 잘해서 계획을 잘 잡아놨는데 이게 시간이 걸려서 생긴 문제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고 해야지. 아니 무슨 일만 나면 내각 대통령실 전면 개편할 사항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국민 상식과 뭐가 오거든. 이거 아까 이태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부가 지금 무슨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조사하고 있고 조사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물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건을 가지고 내각 대통령실 전면 개편 얘기하고 이러는 게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이거에 대해 책임을 안 묻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근데 조사는 해보고 책임을 묻든지 해야 되는 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지 이제 뭐 원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그 후에 문책도 논의할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오롯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팩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인기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까 제가 그 날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였다라는 거 그것이 좀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언급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선 대통령실 전면 개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안보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교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전면 뭐 부인하고 아니다 다시 들어라라는 것들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통합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것을 사법적으로 따박따박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또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 장관 경우에도요 이렇게 꼭 감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든지 이번에 그 12구 참사에 관련해서도 수사, 그러니까 특수본의 수사를 보고 결과를 보자라고 했는데 수사가 2달 넘게 됐다는 거.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국민 민심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 맞죠. 이것이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전달한 사람이 잘못됐으면은 이것을 또 바꿔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좀 지켜보고 하자. 지켜보기에 너무 오래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람을 잘 바꿔서 만약에요. 정말 잘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 좋지만 총선을 앞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입장에서는 너무 잘 되면 또 저는 그런 발언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진짜로 전면 개편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거고 말씀을 정말 충언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왜 내가 대통령의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통령실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 내부에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이제 자녀의 수에 따라서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이 정책 방향을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반박에 나섰습니다. 반박한 이유를 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근데 일단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을 설명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여의도 문법이 뭐 굳이 맞느냐 뭐 틀리냐를 떠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각 총사퇴 문제도 아니 어떤 분들은 야 정치적으로 나한테 데미지가 되니까 빨리 이걸 털고 가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야 원칙대로 하자 이거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례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나경원 위원장의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특징입니다. 아니 나경원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거 정부 기구고요. 그러면 그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얘기해야 되고 거기서 도출된 결론을 얘기를 해야지. 저는 그래서 이건 나경원 위원장이 실수를 한 거다.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권한이 있는데 나경원 위원장도 본인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나경원 위원장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계에 계신 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계속 이게 정부 입장이냐 물어보니까 그 책임자인 사회복지수석이 이게 정부 입장이 아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다라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음모론이나 무슨 선긋기 이런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정부 입장하고 다른 얘기가 나가면 그게 아니다고 분명하게 항상 선을 그어왔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선언이 임박했다라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통령실의 의견은 아니다, 선긋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에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그 전에 여의도처럼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판단하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자꾸 원칙적 대응을 얘기를 하는 게 정무적인 대응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일이 너무 꼬이고 더 일이 복잡해진다. 이 건은
나경원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걸 밝혀라. 이렇게 해서 나온 건입니다. 예, 오로지 뭐 정치적인 의견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정부와의 의견에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해석을 내놓으셨고요. 이경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입장에서 출산, 그러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려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다만 출산 시 대출금을 탕감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정치인의 발언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나도 세밀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왜?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정치 경력이 되게 길지 않습니까? 예.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점으로 다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본다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높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니고 높습니다. 무엇이냐? 당대표 출마에 대한 지지율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든 조율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올라가려고 하는 분은 뻔히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것을 예. 대통령이 정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당의 대표를 하는데 대통령이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상한 모습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